이 이야기는 며느리들의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니거나 허구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30살 새 새댁입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도 순천이고 이곳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남편을 만나 연애를 했고 결혼하면서 남편의 직장을 이직하게 되면서 시댁 근처인 경기도 이천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도라 어렸을 때부터 친정엄마 음식을 먹고 자라 친정엄마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한 듯 먹고 자랐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제가 직접 요리를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친정엄마 반찬이 정말 맛있는 음식이었거나 하고 그때 깨달았네요. 또 경기도 음식을 먹어보니 제 입맛에 잘 맞지 않아 한참 고생도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음식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쯤 남편은 몇 달 해외 출장 갈 기회가 생겨서 전 그 사이 친정에 내려가 친정 엄마에게 음식하는 것을 그대로 배워왔습니다. 그 덕에 그 전보다 음식 솜씨가 훨씬 많이 늘었고 남편도 항상 밖에서 먹는 음식보다 내가 해주는 음식이 더 맛있다고 회사 다녀와 매일 저녁을 집에서 먹네요. 정말 뿌듯함을 느꼈고 어느새 전 음식 만드는 게 취미가 되어 이것저것 음식을 하다 보니 음식의 양이나 종류가 늘어나 둘이 먹기에는 감당이 안 돼서 한 번씩 시댁에 가져다 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생 공주 스타일로 여자 하세요. 근데 반전은 평생을 전업으로 사셨지만 살림은 완전히 엉망이고 음식에는 젬뱅이라고 해야 하나요? 뭘 만들어도 정말 맛이 없습니다. 아버님도 어머니랑 30년 넘게 살면서 음식 때문에 가장 힘들었다고 하시며 얼굴 이쁜 여자를 얻으면 1년이 행복하고 음식 잘하는 여자를 얻으면 평생이 행복하다며 얼굴도 이쁘고 음식 잘하는 며느리가 와서 너무 행복하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음식을 가져가니까 시댁 식구들이 너무 좋아하셨고 저 또한 너무 흐뭇했습니다. 근처 사는 신우도 제가 반찬을 해왔다고 하면 일부러 와서 반찬을 싸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흐뭇함을 느낄 틈도 잠시 툭하면 시댁에서 이젠 반찬이랑 뭐 해와라 하면서 메뉴까지 정해주세요. 저보고 만들어 오라고 해서 몇 번을 해드렸는데 가면 갈수록 해오라는 음식의 주문량도 늘고 취미였던 음식이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고 재료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음식 만들어 오라고 하면 바쁘다고 계속 거절했네요. 그랬더니 이젠 저녁 먹을 때쯤 두 분이 갑자기 말도 없이 저희 집으로 쳐들어오십니다. 때때로 신우랑 신우딸도 데리고 오시고요. 남편이 항상 저녁을 집에서 먹는 걸 알고 계시니 집에 없는 척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많이 부담스러워하니 하시는 말씀이 먹는 상에 숟가락 몇 개만 더 얹으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라십니다. 그러면서 가실 때도 항상 저희 집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다 가져가세요. 시어머니가 음식을 하면 맛이 없고 너는 음식도 잘하고 만드는 게 취미니까 또 만들라며 아버님이 음식을 직접 냉장고에서 다 꺼내가실 때도 있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가져가지 말라는 말도 못하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 다음 날부터 아예 마른 반찬에 김치 몇 가지 꺼내놓고 음식을 아예 안 했습니다. 다음 날 시부모님 눈치채셨는지 머뭇머뭇 하시다가 김치랑 밥을 드셨습니다. 또 다음 날 안 올 줄 알았는데 다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김치 몇 가지랑 밥만 드렸는데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박의 쇼크였습니다. 김치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시부모님이 반하셨다고 김치를 좀 싸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며느리 싫어하는 거 눈치채라고 김치만 꺼내드렸던 건데 김치에 반할 거라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김치는 배추, 갓, 고들빼기, 총각 무김치인데 친정엄마가 전라도에서 직접 만들어 한 달 반 전 저 먹으라고 택배로 종류별로 한 통씩 4통 보내주신 건데 설마 김치까지 맛있어하며 탐내실 줄은 전혀 예상도 못한 일이라 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전 맨날 먹는 김치가 또 그렇게 맛있다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었고요.
평소 시부모님이 매일 식사하러 오시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또 친정엄마가 고생고생해서 딸 먹이려고 보내주신 거 시부모님께 주기 정말 싫어서 이제 거의 다 먹어서 없다고 말씀드리니 시어머니가 김치 냉장고를 열려는 거 남편이 저지해서 김치 냉장고까지는 못 열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날 시부모님 태도가 너무 기분 나빠서 남편에게 이제 집에서 밥 안 하겠다고 통보하고 거의 한 달을 외식을 하거나 시켜 먹게 되었네요. 시부모님, 제가 그렇게 하니까 드문드문 오시더니 이젠 거의 안 오십니다. 그래서 이젠 안 오시니까 마음도 놓이고 오랜만에 친정에 가고 싶어 4일 정도 혼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멀리 살아서 오랜만에 갔더니 글쎄 친정엄마가 목발을 짚고 다니시지 뭐겠어요. 언제 다치신 거냐고 물어보니 2달 되었는데 나이가 먹어 뼈가 붙지 않아 아직도 깁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김치를 어떻게 보낸 거냐 하니까 친정아버지가 직접 키운 농작물을 경운기로 실어 나르며 움직이지 못하는 친정엄마를 위해 아버지가 직접 다듬고 절이며 두 분이서 쉬엄쉬엄 며칠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김치를 딸이 입맛 없으면 안 된다고 김치는 두 분이 안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날까지 해줄 테니 걱정 말고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났고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경기도 집에 오는 날 친정엄마께 용돈이라고 봉투에 30만 원을 넣어드렸는데 받으시면서 고맙다고 잘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반찬을 차에 한 보따리 실어주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려 잠시 쉬면서 반찬이 뭐가 있나 궁금해서 반찬통이 들어있는 보자기를 풀었더니 글쎄 하얀 봉투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제가 드린 용돈 봉투를 그대로 넣어놨고 또 하나를 열어보니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가 20장 들어있더라고요. 70대 노인들이 시골 농사지어서 콩 팔고 배추 팔아서 번 돈인데 돈을 쓸 때라고는 외동딸인 저한테밖에 쓸 곳이 없어 주는 거라며 봉투에 글씨까지 삐뚤빼뚤 쓰셨더라고요.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휴게소에서 1시간도 넘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저녁 때쯤 집에 갔더니 시부모님들이 와 계셨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며느리 친정 다녀오는 날이라 음식 솜씨 좋은 안 싸돈 반찬 얻어가려고 왔다고 하십니다.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꾹 참고 가져온 반찬을 넣으려고 김치 냉장고를 열었는데 글쎄 김치통 3개가 없어졌지 뭐예요? 남편 불러 김치통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며칠 전에 시부모님이 오셔서 가져가셨대요. 와이프가 오면 이야기하고 가져가시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안 줄 거라면서 막무가내로 가져가셨다 합니다. 남편은 허락 없이 가져가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전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확인해보니 배추김치만 빼고 갓 고들빼기 총각김치를 싹 가져갔더라고요. 정말 그 짧은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데 시어머니가 김치통 3개는 우리가 가져가서 먹고 있다고 하면서 김치도 많으면서 왜 없다고 했냐며 저보고 욕심도 많대요. 이렇게 친정서 많이 가져올 거면서 진작에 집에 있는 반찬 좀 나눠주지 그랬냐면서 오늘 가져온 반찬도 꺼내보래요. 가져간다고. 가족끼리 좋은 건 나눠 먹어야 된답니다. 시어머니께서 지금 바로 터질 것 같았지만 지금 내가 화를 내면 우리 친정엄마 김치를 다시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시부모님께 다시 시댁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빨리 먹자는 거 제대로 시댁에서 편하게 차려드리겠다며 전 오로지 한 가지 생각으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에게 온갖 난리를 치면서 그 김치 못 찾으면 넌 이혼이라고 엄포를 놓고 시댁 가면 무조건 우리 집에서 꺼내간 김치통 그대로 꺼내서 차 안에 실으라고 했습니다. 남편 꼭 그렇게 해야겠냐고 그냥 드리면 안 되냐고 하길래 그거 못 찾으면 난 더 이상 너 안 보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합니다. 시댁 도착해서 시부모님은 저보고 저녁 차리라 하며 소파에 앉아 계시는 거 전 바로 김치냉장고 열고 확인해보니 벌써 신우를 퍼졌는지 비어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정말
화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 없이 김치통을 집 밖으로 가져가는 거 보고 시부모님이 뭐 하는 짓이냐고 하길래 전 내 거 내가 찾아가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며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라고 한 번만 더 허락 없이 내 물건 가져가면 시부모님이라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한테 허락 받았대요. 아들 집에서 아들한테 허락받고 가지 설마 그냥 가져가겠냐며 본인들은 많이 배워 교양도 있고 양심도 있는 사람들이라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그냥 가져오지 않으니 도둑 취급하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그깟 김치 몇 조각으로 그렇게 교양 없이 난리를 치냐며 역시 부모가 못 배워서 무식하니 딸 자식을 저렇게 가르쳐 시집 보내놔서 무식한 집은 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앞으로는 그깟 김치 몇 조각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 가져가는 먼지 한 톨 당신들과 나눌 수도 없으니 우리 집에 절대 오지 말라 했고 교양 없는 며느리 물건 한 번 더 허락 없이 가져가면 무슨 꼴을 당할지 장담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 부모님들이 그 당시 제 욕만 했다면 그냥 어느 선에서 참으려고 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 욕을 하니 정말 아무것도 앞에 안 보이더라고요. 친정 부모 욕까지 듣고 이젠 더 이상 시부모님 얼굴 앞으로 못 뵐 것 같다고 하니 시부모님 콧방귀도 안 끼며 알아서 하라고 아쉬울 것 없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저런 못 배운 집구석 사람 진작에 들이지 말자 했더니 당신이 허락하는 바람에 지금 내가 무슨 고생이냐며 격 떨어지고 수준 떨어져서 살 수가 없다며 시아버지를 타박하더라고요. 전 그 말 듣고 이 집구석이랑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시댁 김치냉장고 앞으로 갔습니다. 저번에 제가 직접 만들어드린 배추김치 한 통이 있었는데 그거 반통 넘게 남아있기에 시댁 거실에다 뿌리고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온통 거실 바닥은 김치국물에 김치가 범벅이 되니 시댁 어른들 노발대발 하시며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길래 못 배운 집안에서 며느리 데려와 놓고 뭘 바라셨냐, 못 배운 티내고 있다고 말대답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우리 부모님은 나 대학까지 제대로 가르쳐 놓으셨는데 내가 교양 없고 무식하게 변한 건 이 집구석에 시집와서 사람 우습게 하는 시부모님한테 배워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러고 나서 바닥에 김치국물을 미친 사람처럼 다시 손과 발로 다 헤집어 놓고 나와버렸습니다. 저의 모습에 완전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다시는 시부모고 뭐고 안 볼 생각으로 일을 치고 나왔네요. 밖에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남편, 제가 울면서 김치 범벅이 되어 나오니까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그냥 발로 한 대 걷어 차버리고 남편 두고 차 끌고 혼자 집에 왔습니다. 저 하나만 나무랬다면 듣겠지만 아무 잘못 없는 친정부모 욕먹이는데 참고 있으면 그게 자식인가요? 전 못 참습니다. 너무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남편 생각은 한 번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집구석 남자라면 당연히 벌어야겠죠? 남편 전화 오고 집 앞에서 문 두드리는데 문자로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하니 지금은 조용하네요. 남편과도 이젠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남편에겐 생각해 본다고 했지만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미 생각은 김치통을 엎어버린 그 순간 다 끝났고 이젠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서로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은 둘만의 사랑이 아닌 가족과 가족이 인연을 맺는 거라는데 이제야 이게 어떤 말인지 실감이 나네요. 고구마 같은 글 드려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